5분 동안의 통찰. 2025년 우리는 다원화된 시대를 살며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버릇없는 금쪽이로 애를 먹는 부모가 늘어나고 통제가 안 될 만큼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늘었으며 각 조직에선 급변하는 조직 문화에 혼란스러움을 겪는 기성세대가 많다. 또한 언론과 미디어의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각자 보는 것만 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짜 뉴스라고 비방을 더하고 있는 모양새들이 그러하다. 무릇 용수철은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작용으로 높게 튀어오르는 법이다. 앞서 말한 현상들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과도한 압력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다. 즉, 기득권에 대한 저항감과 기성문화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문제들인 것이다. 어떨 땐 기득권의 적폐가 그렇게 심각해 보였는데 요즘 MZ세대들이 좀 너무한 것도 같고 세상이 점점 통제 불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 혼란스럽다. 그러니 본 영상에서는 기성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새로운 변화 중 너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변화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 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 인류는 18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과 제국주의, 탈식민지화와 민주화, 디지털 혁명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상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각 사상의 특징은 두부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성을 간략화해보자면 합리성과 이성을 내세우던 것에서 주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규칙, 권위, 절대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효율을 중시하던 것에서 주관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 변화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과학이라 하면 절대적인 팩트라고 생각하며 과학 자체에 막강한 권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과학에 이런 막강한 이미지를 심어준 이론이 있으니 바로 뉴턴의 결정론이다. 결정론이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다. 그리고 이 법칙이란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과학적 실험은 엄격히 통제가 된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관측했으며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는 전제가 있기에 불변의 법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하는 행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까지도 기득권에게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무엇이 정답이며 누가 더 우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절대적 선정 기준이라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으로 과학계의 패러다임은 변했다. 바로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확률론이 그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관찰하는 행동 자체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만사는 일방향적 관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상호관계로 일어난다. 둘째, 물리법칙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물리법칙도 천문학적 규모로 거시적 환경이 변하면 시공간이 휘고 그 측정값은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객관성의 의미를 새롭게 재점검하게 되었다. 인간이 결코 객관적이기 힘들다는 사상은 절대적 우열을 가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키우고 있다. 즉,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기득권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도 절대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으며 주관이 개입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고전으로 유명한 E.H. 칸은 일찍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역사란 승리자의 기록인 경우가 많으며 후술된 역사도 역사가의 해석과 가치 판단, 즉 주관이 필히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2025년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비교적 이러한 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자랐다. 그러니 기성세대인 부모나 교사 혹은 조직의 대표가 하는 말이 객관적 정답이 아닐 수 있기에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득권에게 폭력적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객관성의 활용 가치는 폐기되어야 마땅한 걸까? 그것은 매우 곤란하다. 100% 온전한 객관성이 불가하다는 과학적 발견을 누구나 객관적이지 못하니 더더욱 뻔뻔히 마음껏 뇌피셜을 주장하자는 의미로 활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한 것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앞으로 죄책감 따위 버리고 더더욱 뻔뻔히 마음껏 죄를 짓자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발언 의도는 우리 모두 100%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나의 주관성이 개입된 의견이 객관적 정답인 양 포장하여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지극히 편협하고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성을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시각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만약 기득권에 대한 반감에 취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주관적 입장을 모두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내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카오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객관적 태도가 매우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타자가 어떠한지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입장만을 고집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객관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은 나 이외의 타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려는 양심적 반로에서 나온 처절하고 아름다운 몸부림인 것이다. 이 아름다운 몸부림의 가치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실로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객관적 태도를 지향하는 양심적인 기득권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온고지신, 즉 옛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것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살릴 부분은 잘 살리고 폐단이 있는 부분은 잘 가다듬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